자, 우리 내신 수업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할 거야. 그래갖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이쪽도 중점적으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일단 내신 사문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번 봐봐.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이거 보면 선생님이 뭐 교과서 내용하고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까지 넣은 거야. 그래갖고 이걸로 아마 대비가 될 거야.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 교재 또 앞 사람 이거 보지 말고 앞 사람 보면 이제 뭐 있어. 알았지? 이 사람 보지 말고 꼭 제일 뒷장 봐봐. 정우야, 제일 뒷장 보면 내가 나와 있다 그랬지? 그치? 하여튼 내가 다 썼어. 어쨌든 이 교재로 일단 내신 준비를 한번 할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 최대한 빨리빨리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6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한번 봐.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이쪽에 대한 게 우리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거 한번 보자. 자연과 사문 현상에 대해서 특징 구분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출제가 돼. 그래서 먼저 우리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거다. 자, 얘네가 존재하지 않고 법칙을 발견한 게 용리. 알았지? 그래서 우리 자연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홍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력의 법칙이 있어. 중력. 자, 그래서 일단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물건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관련된 법칙 세 가지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동그라미 쳐. 자연성 관련된 법칙은 확실성, 필요성, 존재 법칙. 요걸 알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특성은 어떤 보편성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몰가치성이 있는 거지. 몰이라고 하는 거 어때? 없다는 뜻이다. 없다. 자, 근데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런 특성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우리 사문현상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수혜복구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혜복구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거, 개입한 거. 나간 것과 자연과 사문현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현상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성의 원리, 개연성. 그 다음에 당위법칙.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가치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자연과 사문현상에 해당되는 건 자연은 좀 보편성이 강하지만 사문은 보편과 특수 중에 특수성이 보다도 강하다는 걸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시험 문제야. 공통점. 그렇지? 그래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둘 다 경험적 자료가 쓰인다. 자, 물론 이제 보편성도 있어. 보편성이 약간 더 강한 건 우리 자연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과관계가 나타나. 인과관계. 야, 그러면 인과관계는 우리 사문현상에 해당되는 거는 불명확해. 불명확하다. 자, 우리 자연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어떨까? 명확한 거지. 자, 그래서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할 때는 딱 이거야. 관련된 법칙 세 가지 구분하고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만 파악하면 이게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자료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봐봐. 자, 일단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줄만 쳐놔. 지독 하나 파봐.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엄청난 양의 폭설이 쏟아졌어. 자, 이것도 역시 어떨까? 우리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근데 몰아치는 강풍. 이것도 자연이지. 자, 그러면 사문현상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제설 작업이 이거죠. 제설 작업. 자, 그 다음 또 하나. 공항 운영 중단을 결정했지. 이것도 사문이야. 그 다음에 담요랑 그 다음에 이불을 어린이들한테 적용하는 거. 이것도 사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는지 안 했는지 그거 갖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 하나만 같이 한번 볼게. 그래서 요거야. 그 다음 내용은 선생님 바로 같이 한번 볼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빙하 속에 나타나는 사문현상이 나와. 그래서 일단 선생님 먼저 한번 잠깐 띄워놓을게.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이렇게 됐어. 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인간이 개입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빙하가 붕괴되겠지?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자연과 사문은 어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하고 여기 내용에 대한 걸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7페이지 해당되는 거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 7페이지 위쪽에 적고 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자연과 삼륜성 구분하는 거 있지. 그거까지 해놓으면 돼. 자, 지금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3분의 1 해당되겠지? 야, 확률성의 원리. 3분의 1 해당되겠지? 가치감 측정이다. 3분의 1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3.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분명한 거는 자연. 그 다음에 개연성의 원리.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과 3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관점은 9페이지에다가 좀 정리 한번 해놓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관점은 이렇게 나와. 자, 크게 둘로 나눠진다. 9페이지 여백에다가. 자, 그래서 관점은 이렇게 나눠져. 자, 거시가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거시적 관점은 자, 숲이 있다. 여기 나무가 있어. 뭘 강조하니? 숲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잖아. 뭘 강조할까? 사회를 강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 뭘 강조할까? 나무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얘는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뭘 강조하니? 개인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건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미시적 관점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관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우리 기능 갈등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걸 먼저 이제 우리 해당되는 내용 띄워놓고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일단 기능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유기체설적인 관점이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본다. 알았지? 야, 근데 생명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야 사람 몸에 비교하잖아? 심장이 있고 손톱이 있어. 심장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손톱은 없어도 되지. 사회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몸에 비교하잖아? 그럼 각각의 모든 기능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제대로 사람들이 어떠냐 모든 기능이 연결돼 있으면 그 사회는 어떠냐?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떠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것은 좀 어려운 표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옆에다 좀 적어놔. 알았지? 그래서 일단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자, 얘는 기득권층은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비판점이 하나가 있어. 비판점. 기능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어. 없는 데가 있어. 그럼 결국 어떤 모든 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이렇게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이런 비판점이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떠냐면 누구야? 희소가치.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배분과 관련하여 요거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요거 양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양립할 수 있다라고 표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표현은 어떤 갈등에 대한 입장에서 갈등에 대한 입장. 그래서 예를 들어 갈등은 어떠냐면 갈등은 일시적인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갈등을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거다. 아니면 병리적인 거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우리 입장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갈등의 입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생님과 공부할 때도 이런 거 얘기했잖아. 지배계층이 있어. 자, 그럼 생각은 지배계층이 있고 여기 피지배계층이 있어.
그러면 지배랑 피지배 간에 어떠냐면 대립과 투쟁을 통해 사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그리고 얘네들이 가진 걸 어떠니 세습하기 위해서 사회제도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지. 사회는 대립과 투쟁, 그 다음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어떤 현상? 이 변동을 추구한다.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어려운 입장 몇 가지만 적어볼게. 어려운 입장.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중에 양립할 수 없다가 되겠지.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얘가 갈등에 대한 입장에서 갈등에 대한 입장은 갈등은 크게 취급하는 거다.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 불가피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수됐어? 알았어. 이거 먼저 해놔. 갈등 입장 화살표 크게요? 크게. 자, 그래서 일단 기능과 갈등의 입장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자,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보잖아. 기능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갈등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지배계층이고 여자가 피지배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일단 기능 갈등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이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는 선생님 잠깐 한번 넘어가 볼게. 그렇지? 이건 뭐 넘어가도 되니까 상관없어.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속에서 이제 하나 보잖아? 그럼 이거야. 제도들이 여러 개가 많아.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제도들은 그 속에서 개인과 상호작용이겠지. 이게 웃긴 게 사회 구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렇게 되는 거다. 안정을 얘기하는 거야. 갈등은 체제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상관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입장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기능의 입장에서는 법은 이렇게 얘기해. 자, 지배적인 가치가 반영되는 거예요, 기능론은. 자, 근데 갈등론은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되는 거죠. 지배계층 지네들이 편리하려고 만든 게 사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족제도는 사회 유지존 속에 필요한 거야. 근데 갈등의 입장에서는 그 가족제도 안에서 성차별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차별. 자, 그러면 여기에 교육제도는 또 이거지. 인재를 육성하고 배치.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간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적재적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등의 입장 같은 경우는 지배층의 요구에 순응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불평등에 대한 입장 같은 경우는 이거지.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요만큼 받고 요만큼 받는 건 당연하네. 기능의 입장에서는. 요만큼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요만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요만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도 많이 받으려면 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그 의도적으로 만든 거래.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입장 차이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우리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미시적 입장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시적 입장에서는 이거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미시적 입장이야. 선생님 거시적 입장에서 수업하면 그냥 계속 수업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미시적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의 상태나 아니면 이제 얼굴 표정 계속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갖고 만약 이해를 잘 못한다.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어떻게 눈을 깜빡여. 근데 그거 파악하는 거지. 다시 설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상징에 해당 개인과 개인 간에 통해서 의미를 파악한 거는 우리 객관적인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주관적 의미랑 그 해석이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사회 문제 상대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뒤에 내용 이론하고 엮이면 낙인 이론이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관련된 표현은 조금 적어놔. 알았지? 시험에 좀 자주 물어봤으니까. 자, 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중에 얻은 의미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주관적 의미랑 그 해석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봐봐. 그래서 여기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다. 어떤 상호작용. 주관적인 의미. 자, 그 다음에 1대1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해야 된다. 상황 정의. 상황 정의.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은 약간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엿을 선물해줘. 알았지? 그러면 지금 엿 선물은 의미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수능 2주 전에 엿 선물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상상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지문에 대한 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비판점도 한 가지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미시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분명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10페이지부터 일단은 13페이지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 좀 나눠서 하자.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먼저 하고 선생님 문제를 같이 한번 할게. 시험 한번 해봐. 자,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니까 우리 기능론에 해당되겠지. 핵심 단어 확인해. 자, 역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사회통합.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기능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 거. 이거 관련된 거는 집에 피지배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위계질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갈등이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자, 모두의 합의래. 자, 모두의 합의야. 특정 집단의 합의는 갈등이다. 알았지? 전체 합의는 기능이야. 자, 그 다음 지배 집단의 의도가 반영돼. 뭐가 될까? 갈등. 그치?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필연적이게. 자, 갈등. 개인과의 상호작용. 상상. 그 다음에 사회는 병해버린 거예요. 자, 뭐가 되니? 기능이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 존속에 기여한다. 기능. 지배계급에 의해 강조돼. 갈등. 그 다음에 변동을 무시한대. 갈등. 자, 그 다음에 유기체. 기능.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됐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지배 피지배 관계. 갈등.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정비야. 그래서 기능 갈등 상상. 됐지?
그 다음 6이죠. 기능. 양립할 수 있다. 기능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죠. 기능 갈등. 그 다음 여기다 별표청.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사용된다. 지배 집단.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상호 의존적 관계까지 하면 이 지문 아마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다.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대립과 갈등. 대립 갈등 얘기하니까 갈등. 능동성. 상상. 주관적 세대. 상상. 지배 피지배. 갈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보기 지문으로 1, 2, 3, 4가 만들어진다.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하고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그래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12부터 14페이지까지. 자,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3분의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연, 디귿은 그렇지, 3분의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셋의 공통점은 경험적 인간관계 보편성이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니은 같은 현상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런 형태로 나온다.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 더 넘어갈게. 2번 문제. 자,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기능이지. 얘는 갈등.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표현 나왔지. 기능의 대표적인 표현이야.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건 나로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을까지 바꿔야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1번에 해당되는 거 3번 문제. 상상, 기능, 그 다음에 갈등이지. 그러니까 벽에 걸린 거나 아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뒤가 틀렸지. 가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 니은은 들어갈 수 있지. 능동적인 거니까 상상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자, 초미세주의보가 발령됐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사문이야. 니은은 자연에 해당되겠지. 디귿에 해당되는 거. 자연. 니은은 사문.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잠깐만. 자, 그래서 기억은 사문, 니은 자연, 사문에 해당된다.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 얘와 관련된 거는 확률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 같은 현상은 어때? 사문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니라 확률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어떠냐면, 자, 리을, 니은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지? 가치가 반영된 거, 사문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자, 뭐뭐와 달리 틀린 거지. 둘 다 경험적이다. 둘 다 경험적이야. 자, 그 다음에 가면 4번.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복잡한 특수가 공존하는 게 3분의 1이라고 해. 자, 그러면 5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어떠니? 존재 법칙이 지배를 받는 거. 이건 자연이다. 틀렸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2번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로 하는가? 그러면 얘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인간이 능동성으로 전제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두 개가 얘가 됐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왜냐면 얘가 한 개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지문. 니은지문에는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는 상상론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상상론이기 때문에 얘와 관련된 거. 자, 얘네들의 답변은 서로 달라야 되겠지. 그렇지? 그냥 하나는 얘고 하나는 아니고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강제적 사회 체계를 중시한다. 얘는 아니오가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자,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 건 어떠냐면 얘 거시적 관점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두 개고 아니고 하나가 나와야 돼. 자, D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을 지문에 해당되는 거. 갈등을 사회 운동으로 본다. 갈등 논리라고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A, B가 만약 기능 갈등 논리 하나라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에 해당되는 건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일단은 1강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야. 자, 자연사문에 해당되는 거 비교하는 거 하나. 알았지? 그 다음에 기능 갈등 상상론 구분하는 거 두 문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빈칸을 한번 채워봐. 알았지? 근데 그거는 만약에 못 채울 것 같으면 앞에 교재 내용 보고 채워두면 된다. 알았지? 자, 지금 한번 채워보자. 15쪽은 어떻게 나와요? 어? 15쪽은 어떻게 나와요? 잠깐만. 어디까지 오늘 일단 자,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2강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18페이지. 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그래서 먼저 우리 탐구 방법에 대한 게 한 가지가 나와. 자, 그래서 우리 탐구 방법에 해당되는 건 양적, 질적이 나와. 그래서 일단 양적과 질적에 대한 거 구분할 때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옆에다 좀 적어놨까? 그래서 이론은 어떠냐면 자연상하고 3년상 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알았지? 그래서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다. 어떤 자료를 수량화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했던 그런 실험들이 어떠냐 사회 현상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게 이론론이야. 근데 이론론의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거다. 자, 얘는 자연사하고 다른 사문현상 다른 방법을 써야 된대. 사문이 인간하고 관련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같은 방법을 써야 되냐.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이거야. 이론론은 자,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다. 근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현상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들과 관련된 예문을 내가 몇 가지만 좀 적어줄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예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와. 무슨 선호도. 자, 그 다음 무슨 비교. 자, 그 다음 무슨 상관관계. 이런 거.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원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 어떠냐면 이런 예문들이 나와. 무슨 경험. 자, 사람마다 경험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사람마다 어때? 어떤 거에 대한 의미도 다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 야,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 포인트가 얘네들의 공통점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걸로 물어볼 거야. 공통점.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우리 해당되는 건 경험적 자료가 쓰이는 거 맞잖아. 근데 표현상 이렇게 나와.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의미를 분석했다. 이런 거거든. 질적인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경험적 표현 나오면 그 다음 말도 같이 읽어보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양적은 질적과 다르게 경험적이다. 이런 표현 아예 틀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게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 어떤 개념화된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개념의 조작 적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네가 조작 적정이 아니다가 이것만 적어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킨다. 여기까지. 개념의 조작 적정이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건 항상 이거다. 자,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알았지?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체 모습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관찰한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파악한 모습을 다른 애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저거나 연역적 설명과 귀납적 설명을 합쳐갖고 이거를 연역적 과정이라고 얘기해. 연역적 과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얘는 귀납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역과 귀납에 대한.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약간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좀 얘기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용 속에서 이제 나머지도 하나 봐야 되는데 양적은 사실과 가치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그림 하나만 그려놔. 얘는 사실과 가치가 분리가 돼. 야, 근데 얘는 어떨까? 사실 속에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분리가 안 된다. 분리가 안 돼. 얘는 분리가 된 거지. 그 정도까지.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 자, 그러면 연역과 귀납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일단 이거다. 자, 봐봐.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얘가 가설이야. 얘가 수집이야. 그 다음에 얘가 결론 도출이야. 일반적으로 양적 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가설에서 수집, 분석, 결론 도출까지 다 이루어져. 그렇지? 근데 질적 연구는 수집에서 결론 도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가설의 자료 수집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요. 연역적 추론.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역과 귀납적 추론. 자,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연역적 과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연역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합친 거야. 근데 질적인 귀납적 과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 그래서 뭐 결론 얘기하면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자, 여기 가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양적,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 건 질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9부터 20페이지. 이거 하고 그 다음 내용 나올게. 자, 양적과 질적을 봅시다. 다양한 경험 관련된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거 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양적.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대화를 면담한 거니까 질적이지. 자, 근데 청소년 팬덤 현상. 얘는 2000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양적이야. 근데 오른쪽 거는 몇 명 사람들한테 했던 거니까 질적.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봅시다. 감정의 입적에 해당되는 건 질. 자, 여기다가 걸쳤어. 변인과의 관계, 이거 10명 중에 3명이 나한테 질문해서 그때는 독립변이라고 공식변. 양적이야. 자, 주관적 가치의 행위력 입학하는 유리하대. 질적이지? 그렇지? 성취도 비교하는 거. 비교니까 양이야. 선호도 양이지? 경험과 범위가 나왔어. 뭐가 되니? 질적? 질적. 됐지?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자, 요거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질적. 심층적, 질적.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양적. 경험적 자료. 여기다 이거죠. 경험적 자료에 우리 행위동기를 분석한다. 우리 어떤 거에 대한 개념화한다. 법칙 발견한다는 양이야.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의미 파악하는 건 질적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양질 구분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나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34페이지 빈칸만 네가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넣어보자. 자, 34페이지 빈칸 한번 채워봐. 자, 우리 3강의 탐구 방법 나갑시다. 그래서 교재 21페이지로 한번 봐. 21페이지. 뭐 빈칸이니까 선생님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까 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거 나갈 때 옆에 여백에다 좀 정리해. 그래서
일단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건 양적과 질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봐봐, 양적에 해당되는 거는 자연과 사문현상이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얘는 자연과 사문현상은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얘는 1원론 이렇게 얘기됐어. 자, 그 다음 얘는 2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우리 연역적이야. 연역. 자, 그 다음에 얘는 귀납적이지. 바로 앞 시간에 한 거야.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또 나눠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질문지 실험.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면접과 참여 관찰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이거다. 자, 질문지법에 해당되는 거 언어적인 상호작용도 가능. 실험법은 비언어야. 비언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면접법에 대한 건 언어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은 비언어다. 얘들아, 언어, 비언어 나누는 게 일단 포인트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자. 얘네 넷의 공통점. 얘네 넷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일단은 1차 자료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험적 자료가 쓴다. 자,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문헌연구야. 문헌연구.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건 얘는 몇 차 자료냐면 2차 자료가 쓰인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떠냐면 이런 모습 등장해. 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주관적 인식 조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 질문지하고 면접.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의 분류, 다섯 개의 분류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좀 편해.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이 해볼까? 1차 자료는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지.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문헌 연구 하나야.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속에서 이거 하나만 좀 적어놔. 알았지? 자, 문헌 연구법은 이거야. 2차 자료에 양적과 질적 연구 모두 하는 거야. 문헌 연구는 어떤 논문 자료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근데 예문을 몇 가지를 좀 더 적어놓자. 요즘에 나온 예문 중에 하나가 뭐야?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선행 연구. 두 번째는 어떠냐면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는 표현도 들어간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질문 두 가지는 이거야. 상담 사례지. 상담 사례지. 자, 그 다음 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야. 설문조사 자료지. 설문조사 자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 보면 아마 설문조사 자료집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유력해. 알았지? 자료집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해놓은 걸 갖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시공간적 제약이 매우 적어. 알았지?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얘야. 도서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매우 적다.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질문지법이야. 그래서 질문지법에 해당되는 거 적어놔. 얘는 양에다가 언어다.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설문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질문지법은 대량의 자료를 갖고 조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하는 거야. 모두 다. 근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 다 하기 힘들지. 그래서 표본을 설정해. 그래서 그 표본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골고루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봐봐. 청소년 전체가 모집단이야. 야, 근데 청소년 이 수백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지. 맞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본을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뽑았어. 그럼 얘는 대표성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대표성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대표성 골고루 해야 된다. 야, 그러면 대표성이 있으려면 모집단 있어. 모집단.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 경상도, 강원도에 있는 학교 골고루 조사해야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골고루 조사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생만 했다 대표성. 고등학생만 했다. 없지? 자, 중고등학교 남자만 했다. 없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남자 여자만 했다. 그것도 대표성 없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남자 여자 학생.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애들,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까지 해야 돼요. 요즘 3년 전부터 시험들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성에 대한 개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장점은 어떠냐면 우리의 시간과 경비가 매우 절약돼요. 적어놔. 연의 경제성이 뛰어나. 경제성. 자, 그 다음에 뭐 통계와도 유리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지. 근데 단점에 해당되는 게 시험 문제에 조금 자주 나올 거야. 그래서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아. 그래서 정답아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다. 응답률. 그래 묻는 자한테는 실시하기 어렵다. 글자를 모르는 애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 학생 유의사항이 내가 봤을 때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다. 설문 작성할 때는 자 주관적인 문항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만 적어놔. 청소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들어갔지.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 쓰면 안 돼. 뭐 환율 상승 이것만 적어놔. 풀어라. 이거 너무 어려운 용어야. 그냥 적어만 놔.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용어 쓰면 안 돼. 정기적이다. 되게 추상적이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지금 표시해 놓은 세 단어만 잠깐 적어놔. 적었어?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 쓰면 안 돼. 명확히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설문지 작성을 그냥 학교 객관식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돼. 객관식 시험의 문항. 알았지? 학교 객관식 시험의 문항은 어때? 객관적인 질문만 하잖아. 어려운 용어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명확히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대타성과 포괄성이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이거다.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게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얘는 우리 포괄성이 없어. 포괄성 거기에 답이 있어야 되거든. 야, 근데 2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은 어떠니? 볼 수가 없지.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게 답이 있어야 돼. 이제 포괄한다고 하는 건 널리 포괄한다 이런 걸 들은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배타성이 없어. 배타성을 하나를 골라야 돼. 두 개를 고르는 건 배타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학교 객관식 시험 생각해봐. 무조건 어때? 하나만 고르는 거지. 그리고 거기 정답이 있지.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지금 얘가 시험 문제 아마 포인트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나머지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설문지 작성의 유의사항이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아마 포인트는 배타성과 포괄성에 좀 맞춰놓는데 이거를 게임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어. 알았지? 금액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 이하 개념만 좀 확인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자, 실험법이 있거든? 실험법 옆에다 적어놔. 얘는 양에다가 이어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실험과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이 하나만 잠깐 좀 적어줄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동질적이어야 된다. 동질적. 실험과 통제 집단은. 자, 그리고 한 가지 봐봐. 어떤 거냐면 만약에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몸무게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다고 해봐. 그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거지. 이거 조사하려면 사전에 몸무게를 조사해야겠지. 맞잖아. 사전에 둘 다 100kg, 100kg여야 돼. 그리고 얘만 약을 먹여야 돼. 독립변이에 대한 처치를 실험 집단에 하는 거다. 그래 왔더니 사후 처방, 사후에 우리 해당되는 몸무게를 조사하면 되겠지. 근데 약을 먹은 집단에서 몸무게가 빠졌어. 그럼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내용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 알았지? 뭐 두 개의 실험 집단으로 실험도 가능한데 아마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잘 물어보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장점은 법칙 발견하는데 유리하지만 단점에다가 표시해라. 물리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단점, 그렇지? 물리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면접법. 그래서 면접법 위에 대해서 얘는 자 질에다가 언어야 대화하는 거지. 유연한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자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적어라. 융통성. 면접하고 있는데 얘가 울고 있어.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단점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그렇지? 평균이 또 개입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면접법까지는 됐고 한에다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놔. 면접학에서는 레포가 형성돼야 된다. 레포를 다른 말로 라포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뢰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참여관찰법. 자, 참여관찰법 옆에다 적어놔. 얘는 우리 질에다가 그 다음에 비워놔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성 확보가 조금 있다. 라이브로 방송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주로 누구한테 하냐면 애들 아니면 원주민한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거에 대해 대처가 어렵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딱 보잖아. 그럼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봐봐. 요거 5개 구분하는 거 하나,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지적성 유의사. 아까 뭐가 있었니? 베타성, 포괄성인 거다. 그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내가 어디 하냐면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먼저 한번 해볼까. 자, 23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자, 우리 내용에 대한 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질문법. 그리고 나와 관련된 거는 대화한 거니까 면접이지. 나와 관련된 거는 자, 문헌연구법. 기존에 보고서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거는 실험이지. 자, 그 다음에 말은 참여관찰법.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 귀하의 나이는 그래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50세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괄성이 없어. 그치? 그냥 포괄이라고 하는 거기에 답을 골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귀하의 인터넷 게임 시간은. 근데 좀 명확히 해야 돼. 하루 종일. 일주일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배타성도 없다. 왜 그러냐면 1시간 게임하는 애를 봐봐. 1번, 2번 중에. 맞지?
이하는 1시간 포함 이상도 1시간 포함하지. 자, 그 다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적 가치가 기획되지. 하나의 질문에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3번까지. 내가 봤을 때 이 질문 인적성 유의사항은 내신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알았지? 그러니까 배타성, 포괄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자, 자수를 대상으로 하네. 질문지법. 언어적인 거. 자, 언어는 질문지 면접이야. 자, 그 다음에 통제수의 높은 건 실험이야. 생생한 자는 참여. 예상치보다 통제가 어렵다. 참여.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수의 응답자, 면접. 기존의 연구 동향, 문헌. 그 다음에 융통성, 면접.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용까지 됐고, 그 다음 선생님이 하나만 잠깐 좀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와 관련된 거에서 문제만 선생님이 같이 하면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서 28페이지 문제랑 30에서 31페이지 문제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 과목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28페이지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1번.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된 거 실험법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계획표를 짜. 근데 엄마가 옆에서 막 간섭하는 건 내 스스로 짜는 거. 근데 스스로 짜는 애들이 성격이 높대. 그렇지? 자, 그래서 윤리적 가치가 계획표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틀렸지. 이윤하고 디귿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자, 근데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2번에 해당되는 거. 자, 통계는 낮다. 참여야. 그 다음에 나는 면접이지. 다는 질문지법이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옳은 거니까 어떨까? 자, 1번 다. 틀렸어. 그 다음 2번에 해당 다가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겠지. 면접은 다보다 질적인 거. 그렇지. 4번도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5번도.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30페이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진학률, 취업률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양이야.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이면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혜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옳은 거니까 우리 1번 틀렸지. 2번도 귀납을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정답에 해당되겠지. 이거 세수학이네. 경험적 통해서 1반화. 그러니까 양이야. 경험을 통해 의미 파악. 이건 직접이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바뀌어야 되겠지. 다는 나보다.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 이와 관련된 거는 네가 각각의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봐봐. 자, A가 질문지법이야. 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니까 양이야. 그럼 B는 실험에 해당되겠지. C는 면접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영구적인 융통성 관계가 어렵다가 아니라 용이한 거지. 그렇지. 면접법은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니은 질문에 C가 면접이야. 자, 그 다음에 다가 통제를 안 돼. 그러면 실험에 해당되겠지. B는 질문지법에 해당돼. 그래서 라인 어때? 대규모 집단에 대한 거 용이한 거지. 이런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 언어를 배경으로 한대. 그래서 면접은 질문지법이야. 자, 그러면 C는 뭐가 될까? 실험법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실제성 있는 자료는 참여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지. 이거지. 그래서 4번에 해당 리얼 질문에 해당되는 응답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는 면접이야. 실험 아니면 질문이지. 그래서 가에는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문제에 대한 거는 4번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직접 적어가면서 일단 하면 된다. 자, 근데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 볼게. 3번에 해당되는 건 개념화됐대. 그러니까 얘는 질문대로 실험이야. 그 다음에 얘는 면접 아니면 참여지. 가질문에 따라 각각의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넣잖아.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법만 해당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적절한 게 아니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언어적 상호작용. C가 실험에 해당되고 B는 면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질문에 해당되는 응답 필수적이다. 그러면 일단 B는 면접이고 A는 질문지법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번 질문. A가 질문지법이야. 다순대 상호가 질문지법에 해당돼.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B가 참여야.
실제성 있는 거는 첨예만 해달래.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 거 한번 보자. 학력이 높은 분의 최종학이 무엇입니까? 뭐야? 특정 영역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하나 더 볼게. 자, 응답필요한 정보가 빠져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요거. 기간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배타적이지 않아. 알았지? 왜냐면 실제로 기타 활동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불가능해. 자, 그 다음에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 알았지? 근데 요거다. 동호회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2번도 골라야 되고 5번도 골라야 되잖아. 이렇게 탈성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은 하나만 묻고 있다. 자, 4번만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포괄적이지 않아요. 포괄적이지 않은 건 3번만 해당되겠지. 왜냐면, 봐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 답이 보일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거다. 우리 설문지 작성의 유의사항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은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양질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질문지, 실험, 면접처럼 언어, 비언어 구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 넷의 공통점은 1차의 경험이야. 물론 2차에 해당되겠지? 연구 대상들의 주관적 인식조사 가능한 거는 질문지하고 면접. 그래서 우리 객관식 2문제, 주관식 1문제인데 그 중에 질문 작성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갑니다. 자, 우리 36페이지 먼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 내용 먼저 해야 되겠구나. 자, 25페이지 잠깐 펴봐. 25페이지. 자, 25페이지 선생님이 연구과정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 알았지? 그래서 그 연구과정에 대한 건 아래 예문 넣어놨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같이 보면 일단은 연구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25페이지 아래쪽에 판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한다. 아, 이런 거 연구하고 싶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는데 가설을 잠정적 결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한 거 해당되는 조건이 보통 3가지가 들어간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아니 부모님한테 무슨 효도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야 근데 야 이거는 검증할 필요가 있니?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는 검증할 필요성이 없어. 야 아니면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지. 착한 사람은 우리 천국 간다. 뭐 아니면 신은 존재하는가. 검증할 수 있니? 불가능하지, 그치? 자, 근데 변수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돼. 그래서 이 변수와의 관계는 플러스 관계가 되든가 마이너스 관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해당되는 가설 설정하고 나서 연구 설계 단계가 들어가. 그래서 연구 설계는 봐봐. 대상을 설정한다. 수집 방법을 설정해. 그렇지?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는데 얘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다. 그렇지. 그래서 가령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있잖아. 뭐가 있냐면 부모랑 우리 친밀할수록 자 애들의 성적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가설 많이 설정하잖아. 그럼 엄마 아빠랑 친한 정도가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내려야 돼. 그래서 뭐 하루에 엄마랑 통화 횟수, 통화 시간, 카톡 횟수, 카톡 줄수, 그 다음에 산책 횟수 이런 게 많을수록 친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추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랑 친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얘네들 공부한 거의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우리 연구 설계 단계에 이루어져. 그 다음에 잘 수집했지. 그 다음 분석하고 검증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거야. 그 가설이 가설하고 검증된 게 똑같잖아? 그러면 수용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겠지. 자, 그래서 수용된 것 중에
일반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표성이 없는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생만 있다 대표성이 없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결과물도 우리 해당되는 것도 연구 성과물이야. 알았지? 기획되는 것도 어찌됐든 과학적 성과물에 해당되는 거지. 야,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 위쪽에 해당되는 연령이야. 그 다음에 귀납이지. 가설에서 자릿수비 연령이다. 자릿수비 결론 도출 귀납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가치가 개입돼. 설계까지는 수집 분석 결론 도출은 가치가 중립이지. 마지막에 결과를 활용하는 거 가치가 기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대한 거를 네가 좀 확인해 놓으면 돼. 그래서 이걸 적어 놓든가 사진 찍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웬만하면 좀 적어놔. 그래,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놔 보자. 알았지? 다 적었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양적 연구 과정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양적 연구 과정이 주로 나온다. 질적 연구 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되게 간단해. 그냥 얘는 자릿수에서 결론 도출까지 귀납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알았지? 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26페이지랑 그 다음에 27페이지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치? 자, 26하고 27페이지. 자, 26하고 27페이지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뭐하니? 문제 제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 관계망이 높을수록 얘가 독립변수야. 얘는 뭐가 되니? 종속변수지. 그렇지? 그 다음 얘도 역시 어떠니?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지. 가선 설정.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될까? 연구 설계지. 대상을 설정하고 방법, 개념의 정의. 네, 마지막에 우리 수직 분석, 결론 도출.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그 뒤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만 살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다문화 교육 받은 애들이 같이 하는 애들에 비해 수용성이 높대. 다문화 교육이 독립이야. 자, 얘는 뭐가 될까? 공국에 해당되겠지? 설문조사 실시한 거니까 얘는 질문주법이지. 야, A 집단은 실험일까 통제일까? 실험이지. 얘는 통제다.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야 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거. 알았지? 그 다음에 가설은 채택됐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 보면 독립변인은 다문화 교육 이수요. 그 다음에 1차 자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실험 통제, 그 다음에 귀납.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선생님 문제를 같이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네가 29페이지 문제랑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 문제까지 하자. 29하고 30. 집어넣어주세요. 자, 32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연구 주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행 연구 검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가선 설정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순서를 딱 얘기하면 이거야. 연구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선 설정이다. 알았지? 이 선행 연구 검토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조금 확인해. 알았지? 자, 선행 연구는 누가 뭐 연구했나 확인하고 가선 설정해야 되겠잖아. 왜냐 그런 검토가 없으면 남이 했던 거 똑같이 또 따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연구할 필요조차 없는 거지. 남들하고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자, 실험법이 사용되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에서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로부터 나로 가는 과정은 귀납적이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다 마에 대한 검정이 다다를 수용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해당되는 게 우리 그 다음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저 32페이지 문제입니다. 32페이지. 자, 청소년이 뭐 집단이야? 자, 그래서 비행 친구와 교제가 많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 독립변수. 얘는 종속변수에 해당되겠지.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 친구와의 교제도 많아진다. 독립, 종속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위에 담배 피는 친구가 많아지면 나도 그냥 담배 피는 거지 뭐 이런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500명으로 했는데 얘는 대표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얘기해보자. 대표성 없지. 대표성 골고루 해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개념에 조작적 정의에 해당돼. 그 결론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가설은 또 수용된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씩 한번 얘기하면 자 이렇게 돼. 뒤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보면 자 모두 실험 집단이다 그랬는데 실험 아니잖아. 그렇지? 실험 집단이 되려면 이게 독립과 종속 변형에 대한 거 우리 처치한 우리 실험과 통제 집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짜리지. 내가 한 거니까 1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작적 정의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당 주관적 인식. 아니, 주관적 인식 물을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연구자의 가치 개입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자의 생각은 물을 수 있잖아. 근데 질문지법이니까 내 생각은 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1번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이거 봐봐. 골고루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있잖아.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아까 가설의 요건인데 안에다 선생님이 언급을 했으면 세 가지를 파악해야 돼. 근데 언급하지 않으면 넘어가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검증 가능성. 그치? 가가 들어가야 되겠지? 외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이성치가 많을 것이다. 그치? 자, 설령 못생겼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감 갖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성치가 많아지는 거야. 괜히 여자 앞에서 말 못하고 남학생 앞에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 다음 분위기 이끌어가면 애들도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야, 근데 얘 검증 가능성이 왜 낮은 거다. 그렇지? 좋은 담임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맞지? 엄마와 아빠가 애착적 공부했으면 비행을 안 해. 알았지? 야, 가령 만약에 네가 나쁜 짓 하고 다녀. 근데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잖아? 그럼 애들 비행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럴 확률이 중요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그렇지? 라이브로 가면 안 된 거지. 변수의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여기에 선별에 따른 거니까 이거 연구하면 되니까 변수의 관계 명확해.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네가 35페이지 거기 연구 설계에 빈칸이 있어.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채워놔봐야 돼. 안에는 못 채울 것 같으면 앞에 교재 내용 선생님 판서해 준 거 갖고 적으면 된다. 알았지? 자,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우리 35페이지 빈칸은 한번 직접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도 한번 나갈게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 나가냐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자, 그래서 36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딱 보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자, 태도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객관식 태도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어떤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배제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단점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하겠지. 객관적 태도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건 알았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이렇게 개방적이야. 그러니까 개방적이다 표시 줍니다. 얘는 열린 태도다. 열린 태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알았지?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만 받아들이는 거. 경험적으로 입증된 거. 입증된 거. 자, 두 번째는 어떠냐면 비판적 수용. 비판적 수용. 받아들일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알았지? 비판적으로 수용이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어떤 게 증명이 될 때까지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개방이 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볼게. 자, 그래서 여기 개방, 같이 중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거를 수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대주의 태도가 어떤 시험 문제 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거는 문화적인 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문화에 대해 이해할 때는 상대주의 태도가 필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야, 대표적으로 맥락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야 되거든. 야, 가끔 선생님한테 얘기했나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 갖고 뭐라 그러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래. 야, 한국 애들은 이런 것도 먹어봐 이러면서 예전에 뭐 소고 돼지고기 뭐 개고기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비판해. 너 혹시 이거 먹어봤니?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에 뭐 들어갈 것 같은 거야? 뭐 들어갈 것 같아? 내장. 소머리잖아. 야, 그럼 내장통이라고 해야지. 소머리는 진짜 뭐가 들어갈까? 머리. 소머리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예전에 음식풀에서 만든 거 봤거든? 그래서 요만한 가마솥이 있어. 근데 진짜 소머리만 하나 넣는 거야. 달라. 그 물을 채워. 10시간 끓여. 나중에 되면 다 튀어나와. 알았지? 그럼 이제 뼈만 건지거든? 그럼 이제 국밥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국물 저는 거에서 뚝배기 그릇에 우리 밥하고 그다음에 연설해 놓고 이렇게 주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지. 소머리 국밥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야, 너 꽃등심 있고 소머리 있으면 뭐 먹을래? 꽃등심. 당연히 꽃등심이 다 먹을 거야. 야, 근데 만약에 소머리를 먹었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 먹을 게 없었던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소머리 국밥이 언제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나왔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소 한 마리를 잡어. 그러면 살코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일본 군인들한테 줘. 그 나머지는 내장하고 머리랑 피는 원래 버려야 되거든? 근데 소민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숨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걔네들의 역사 문화적인 맥락과 같이 다 고려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 태도에 해당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확인해 보면 돼. 야,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축구 예를 들어볼까? 내가 한번 들었나? 야, 이거 독일아 가봐. 야, 한국하고 만약 일본이 축구를 해. 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애들 같은 경우 친선 경기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피 터지게 뛰는 건 알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유럽 애들 같은 경우는 야, 쟤네 친선 경기인데 왜 이렇게 피 터지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 역사를 알아야지 그런 것도 보는 거다. 야, 아니면 이거야, 독일하고 폴란드 축구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거 똑같아. 야, 얘네들이 봤을 때 얘가 세계 1, 2위 정도 다퉈. 얘가 80이야. 1등하고 80을 싸우면 그냥 얘가 이겨야 되겠지. 근데 폴란드에서 하잖아. 그럼 얘가 이겨. 왜냐면 얘네들이 아픈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얘가 얘네 친구에서 600만을 죽여. 그리고 폴란드는 독일에 이기면서 나라가 3번 망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픈 역사가 우리가 더 심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보잖아? 되게 재밌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더라도 걔네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같이 보잖아? 그러면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요 성찰은 뭐가 되냐? 반성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그 태도에 대한 걸 고려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연구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물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태도 문제가 하나 나오고 주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야. 연구 대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이루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조작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조작을 하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결과물 불응해서도 안 되겠지. 다수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지. 요즘에 수능 문제도 연구 윤리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 근데 되게 간단해. 동의 구하는 거 사생활 보호해야 되겠지. 조작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 태도 문제가 한 번 나오고 윤리 문제도 한 문제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나온다. 알았으니까 그걸 붙여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 하나만 해보자. 37페이지랑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37하고 38페이지. 자,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여기 37하고 38하고 이렇게 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니까 얘는 객관적이지. 둘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근데 한쪽은 큰 거하고 한쪽은 작은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자, 성찰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자, 그 다음 인도인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니까 자, 얘는 상대주의. 그치? 자, 그 다음에 천동설이 지배했던 시절이니까 개방. 자, 그 다음 거. 서양의 개그 프로gram 보잖아? 그럼 여기 태도가 나와서 이거 상대야. 선생님도 가끔 넷플릭스 미국 개그 프로 보잖아? 나는 도대체 웃기질 않는데 걔네들 웃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다르다. 알았지? 야, 반면에 이게 우리나라를 웃기다고 하는 애들이 외국 애들 보면 쟤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걔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았지? 여러분 선생님 보면 어쩔 때는 일본의 무슨 뭐 개그 프로 뭐 이런 거 유명하다고 유튜브에 떠. 근데 나는 도대체 웃기지 않는데 걔네 막 깔깔대는 거 보고 좀 이해를 못해. 어쨌든 상대쪽 입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 객관, 그 다음에 객관, 그 다음에 자 성찰, 그 다음에 개방이니까 3번에 해당되겠죠. 걔네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봅시다. 자, 이거는 조작을 한 거야. 알았지? 1번에 구석기가 없는데 구석기 유형을 조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어떤 1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요거 된다. 자, 이게 1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와. 근데 선생님 봤을 때 딱 이렇게 나와. 자연사분 비교하는 거 하나. 기능 갈등 구분하는 거 2문제. 알았지? 근데 양적, 수적 구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질문지 작성할 때 자료 수집 방법 있잖아.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 그거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질문지 수입 2, 4.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연구 설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태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연구율 문제 하나. 이렇게 해갖고 아마 1단원에서 최소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